이제 뭐 문어의 습성, 로드는 뭐 연질 써야 돼요, 중경질 써야 돼요, 경질을 써야 돼요. 그 릴은 기업이 뭐를 써야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는데 어떻게 낚시할지 모르겠다. 갈피가 안 잡힌다라는 분들은 다른 사람 막 진짜 나만 막 10마리 잡는다? 다른 사람 막 30마리 잡는데 나만 10마리 잡는다? 낚시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친구다. 백전백말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한 개가 공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두 명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걸 나 고졸인데 나도 하는데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 조심해.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물속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물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을 잡겠다라는 이거 엄청난 핸디캡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적을 알아야 돼. 얘들이 문어들이 우리한테 프로필을 준 거 아니잖아요. 프로필을 딱 줘서 형님 나 여수에서 7월 9일날 나갈 건데 한 15m 거리에서 어디 조개밭에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색동이랑 고추장이랑 금동이랑 내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잡을게요 라고 프로필을 보내주지 않잖아. 그죠? 그럼 우리를 뭐 해야 되냐? 문어란 녀석을 알아봐야 된다. 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 얘들도 이동 시에는 유영을 합니다. 유영. 영상 봤죠? 이렇게 하면 쭉 가잖아요. 막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영상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이동이 끝났어. 그럼 뭘 해요? 칩거를 시작합니다. 칩거. 문어는 영역동물이에요. 영역동물. 이렇게 굴이 있다. 그럼 여기 요런 데 들어가 있죠. 여기서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짱 박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상도 보셨겠지만 조개 같은 걸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요.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어의 특성을 가지고 조업하는 게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단지라는 걸 이렇게 줄로 묶어갖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죠. 이렇게 어부님들이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 단지를. 그러면 여기 밑에 공구리가 차 있어요. 공구리를 이렇게 채워놨어요. 왜? 얘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수평은 쌓이다고. 그러면 얘들이 지나다니다가 지네 집인 줄 알고 요렇게 쏙 들어가요. 요렇게 쏙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부들은 이걸 그냥 단지 끝을 잡고 두루루 들어 올리면은 문어가 잡히는 거야. 이게 뭐야? 문어의 특성을 이용한 조법. 특성을 알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지에 있는 문어도 같이 올릴 때가 많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험프 지형에 나와 있는 스트럭처에 이렇게 요런 틈에 문어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나 어떠한 칩거되어 있는 문어를 잡아야 된다. 여기서 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영역동물에 대한 힌트. 영역동물들은 뭘 해요? 집을 지켜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문어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길다란 작대기에 마트에서 산 문어 죽은 시체를 이렇게 묶어놓고 거긴 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휘휘휘휘 막 이렇게 져요. 막 휘휘휘휘 져요. 그럼 이놈이 집을 지키려고 나와요. 나와갖고 이놈을 잡아요. 그때 후킹을 해가지고 이 외갈고리로 잡아낸다. 육지에서는 단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섬지방에서는 집을 지키려는 본능을 이용해서 잡는다. 집을 지키려는 본능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단지나 혹은 돌틈 혹은 폐타이어 등에 칩거해 있는 애들. 집을 지키려는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잡아야 한다라는 게 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문어의 특징. 자, 이제 지피지기요. 지피지기. 적을 알았어. 나를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잡는데 난 저렇게 해서 죽어도 못 잡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과 내가 달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감을 느끼는 각도와 모든 이 힘 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잡는데 난 못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장비랑 똑같이 쓰면 나 절대 못 잡는 거야. 나만의 액션과 나만의 감을 잡는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장비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출조 횟수가 많은 사람이 잘한다라고 봅니다. 왕눈이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바닥을 콩 찍어가는데 돌 같은 걸 지나가는데 요 움푹 파 있는데 여기에 문어가 있어. 문어가 있는데
요 돌을 콩 넘어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잡죠? 다리 3개 4개를 뻗어서 이렇게 잡나요? 아니면 어떻게 잡죠? 다리를 하나를 던져가지고 다리로 끌어오죠. 습성이에요. 이게 문어의 습성이에요. 다리를 던져서 이렇게 끌어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끌어가는 걸 느껴서 후킹한다? 빠지는 거죠. 빨판만 올라오죠. 들어갈 때 그렇게 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테이를 준다 그랬지. 스테이. 왜? 얘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빨 쪽으로 가져간다고. 다리가 하나를 갖고 와서 내 주변으로 오면 다른 다리가 나와서 이걸 또 이렇게 같이 와요. 뭔가 나라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내 배 쪽으로 끌고 온다. 그때 다리의 접지력이 떨어졌을 때 뽑아 올리는 거지. 낚시는 확률이에요. 확률. 내가 8시간 낚시를 하는 동안 내 채비가 물속에 오래 있으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물을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채비 바꿔. 이거 뭐 마음에 안 들어. 색깔 바꿔. 이거에 대한 시간 손실을 줄이고 그동안에 낚시를 더 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요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액션을 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인성이 뭐 좋거나 뭐 색동을 쓰거나 저는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콩콩콩콩콩 해갖고 얘를 움직임을 줘요. 막 흔든 다음에 스테일 줘. 언제 내가 쓱 땡기는데 바닥에 뭔가 걸려. 내가 콩콩콩콩콩콩 오잖아요. 콩콩콩콩콩콩 하고 오죠. 근데 바닥에 뭐가 걸리죠. 그럼 거기서 콩 하지 말고 기다려요. 그럼 뭔가 은신할 수 있는 곳에 문어가 숨어 있다. 그리고 너무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뭐냐? 바닥에 걸렸어. 이건 문어야.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는 사람과 바닥에 걸리면 이건 바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의 조과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바닥은 문어예요. 바닥은 문어입니다. 바닥은 문어예요. 이 생각을 갖고 하세요. 설령 진짜 바닥인데 뭐 이렇게 돌뿌리가 있어. 걸렸어. 뭐가 있으니까 걸렸겠죠. 슬랙라인 주고 탕탕 쳐 빼려고 탕탕 쳐. 그죠? 탕탕 치다가 또 스테이 줬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냐? 여기서 얘가 움직이잖아요. 액션이라는 게 들어와. 설령 이렇게 걸렸다라고 치자고. 설령. 그러면 이 액션에 반응하는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와서 이 소리나 파동이나 뭔가 움직이는 불편한 녀석들이 와서, 왜냐면 여기 뭐가 걸렸다라는 거는 뭔가 지형지물이 있다라는 거죠. 와서 이놈을 잡아요. 잡아서 내 걸린 걸 뜯어줘. 지네가 이거를 뜯어서 지네가 가져가.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한나 씨의 10전 11기 10전 11기 10번의 액션과 10번을 주고 11번 만에 뜯어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문어였을지, 만약에 그게 정말 문어였다면 10번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에 아마 끌어올렸을 겁니다. 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번이란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주는 시간 동안 어디선가 와가지고 문어가 캐치를 해준 거야. 7.8기가 많이 나옵니다. 7.8기 3전 4기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사람들이 바닥 걸리잖아요. 그냥 바로 잡아버려. 바로 잡고 뚝 끊어져 버려. 문어가 잡혔어도 바닥이 걸립니다. 왜? 문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채비가 갔어요. 막 이렇게 지형이 막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어요. 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어가 다리를 찔러서 딱 뻗어요. 그죠? 요걸 감아 이거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쪽으로 끌고 오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죠? 끌고 오는데 끌고 오다가 이런 바닥 같은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끌고 오다가 얘가 애기가 요 위치에 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걸리겠죠 여기에. 바닥이 우리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걸렸다고 뜯어내보면 빨판 나오거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걸리면 무조건 적어도 3번까지는 시도해보자. 3번까지 추라이를 보자 이거요. 추라이.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래요. 문어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바닥 걸렸다고 바로 뜯어내지 않아요. 몇 번 신중하게 스테이 주고 당겨봅니다. 몇 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뜯어내요. 정말 바닥이라도 3번까지는 추라이를 해봐라. 마리수는 이거예요. 그리고 액션법은 뭐 별거 없어요. 콩 스테이 콩 스테이
콩콩콩콩콩 스테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콩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콩콩콩 가는데 뭔가 턱 걸려 턱 걸리면 거기서 좀 기다려봐라. 거기서 한번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뻘밭이어서 물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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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뭔가 딱 돌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럼 거기서 약간 스테이를 해보자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지형 지물에 물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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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딱딱딱 이래. 거기서 좀 주워보자는 거야. 대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거는 뭔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뭔가 다른 지형 지물이라는 거거든. 주변 상황과 뭔가 다른 지형 지물이면 뭔가 얘들이 은둔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 추라이를 보는 거지. 그리고 걸림이 발생 시 스테이를 주고 추라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면 무난하신 끝이. 다른 사람 막 진짜 나만 막 10마리 잡는다? 다른 사람 막 30마리 잡는데 나만 10마리 잡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많이 못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거예요. 여기서 스테일 못 줘요. 스테일 못 줘요. 걸리면요 성격이 급하니까 바로 뜯어버려요. 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뽕돌 있죠? 애기 있죠? 요 라인만 슬랙만 가지고 요 슬랙을 살짝 줬다가 땡기면 탈탈탈탈 털죠? 털어요 안 털어요 여러분들? 액션 탈탈탈탈 털죠? 뽕돌까지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는 게요 요것만 탈탈탈탈탈 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털려요. 5m밖에 안 됐는데도 이 애기의 반응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상하죠? 안 털려요. 이 애기의 움직임을 정말로 줄 것 같으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뽕돌을 들었다 놔야 돼요. 이 뽕돌을 살짝 들었다 놨다 해야 돼. 요렇게만 주는 건 애기의 반응이 없어요. 이건 진짜 내가 확인한 거예요. 물속에서 그걸 봤어요. 이 여러분들 이 터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 한 군데에서 딱 바닥을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막 털었죠. 그거 자체가 뭐야? 액션이 아니야. 그건 그냥 스테이예요. 바닥 찍고 막 콩콩콩콩 하고 바닥 놓고 스테이 주면서 막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뽕돌은 가만히 놔두고 요 슬랙만 가지고 막 털죠. 애기 안 움직여요. 애기 안 움직여요. 이 애기가 움직여야 되는 조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채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채비 자체가 뽕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위에 적어도 15cm 이상 위에 여기에 도래가 달려서 애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라인을 털면 이 라인이 같이 털리면서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털림이 생기는데 우리 지금 도래들은 어떻게 생겼죠? 다 여기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도래가 액션이 안 들어가진다고 아셨죠? 플랭라인 터는 이 행위 자체는 결국에는 스테이예요. 이거 스테이. 이건 스테이밖에 안 돼요. 액션이 아니에요. 액션을 주려면 정확하게 뽕돌까지 들었다 놔야 돼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문어낚시가 이게 정말 쉽습니다. 예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감으로만 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뭐 물고기처럼 투둑투둑 하고 탁 무는 게 아니고 퍽 하고 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내 감각과 이 확률과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가 낚시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와 내 이미지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바닥이 아니야. 이건 문어일 거야. 라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낚시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바닥 걸리면 무조건 문어라고 생각하고 낚시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재밌어요. 문어 낚시 정말 재밌는 낚시고 매력적인 낚시예요. 왜냐면 왜 매력이 있냐면 예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낚시라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일은 문어로도 라이브 진행 어떤가요? 사람마다 연질, 중경질, 경질, 완전 개빡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틀린데 로드 이야기도 재밌을걸요? 어때? 요 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로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나 요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로드를 준비해왔어요. 일단 로드의 변천사부터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 한 획을 긋는 로드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문어낚시에 한 획을 긋는 로드들. 이름을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아요. 뭔 로드냐면 일단은 드롭봉 헤레비, 그 다음에 바나스에서 나온 타코마스터, 지금 타코 AR로 바뀌었죠. 그럼 그 전에는 뭘 썼을까요? 과연 그 전에 무슨 로드를 썼을까요? 저 문어대가 있는데 길이도 2m가 좀 넘고요. 엄청나게 빳빳한 로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있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짬시켰거든요. 요즘에 안 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길이가 조금씩 짧아진 바낙스 타코마스터가 나오고 드롭봉 헤레비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문어 낚시의 한 획을 그었죠. 그 드롭봉 헤레비하고 바낙스 타코마스터 보면 엄청나게 단단해요. 이것은 MH, 전 MH
그리고 여기서 XH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XH. 요건 175MH 초창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무슨 타협을 받느냐 하면 옛날 문어로드들은 이 초리대가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요만큼씩 먹질 않았어요. 요만큼이 먹질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빳빳한 로드들이었어요. 근데 바나스 타코마스터가 나오면서 요 끝에만 살짝 움직이고, 이거 로드로 고기 올리는 거 보면 아마 요런 식으로 해서 고기가 올라올 거예요. 뜯어서 랜딩을 하면 요런 식으로 올라온다. 요것이 175MH 로드고요. 그 다음에 이 XH 150 얘도 요렇게 소리대가 빳빳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펴져요. 짧고요. 짧고 조작성이 좋다라는 거지. 짧고. 이게 경질대, 빡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로드들이 바나스에서 나온 타코마스터, 요게 거의 빡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점점 변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로드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됐냐, 요거는 제가 옛날에 공구했던 거 9만원짜리 로드거든요. 중경지, 연질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팁만 더 부드러워요. 여기서 팁만 더 부드러워요. 팁이 더 부드럽고 팁이 더 극단적으로 꺾이죠. 요런 로드들이 성행을 하게 돼요. 허리는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허리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죠. 그죠?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빳빳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파손이 되거든요, 허리가. 여기만 힘을 받으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허리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가벼워지되 약간 중경질의 그 생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고만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청문이라는 로드가 나와요. 청문이라는 로드가 나와서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끝에가 이래요. 이게 이제 감도 좋게 하려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로드를 어디다 많이 썼냐? 5년 전에 시메갑오징어가 성행을 하면서 타코마스터로는 그 시메갑오징어를 못해도 요거로는 시메갑오징어를 했단 말이야. 요렇게 끝에만 깔짝 움직이고 허리가 좀 먹는 중경질 로드들이 그렇게 해서 성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스펙의 로드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 이름 모를 조구사들도 똑같이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초리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요런 로드들이 나와요. 근데 이 로드는 제가 추천 안 하는 게, 이거는 제가 한 몇 박스가 있는데 팔아보려고 갖고 왔는데 부러져요. 부러져요. 너무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이번에 유라인에서 나온 로드 유옥토, 이 로드 같은 경우도 빡대입니다. 허리가 타코마스터가 너무 빡대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면 돼. 요거는 타코마스터보다 좀 허리가 약해요. 살짝 이거 봐. 이거 봐봐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액션 자체가 타코마스터 같은데 얘보다 조금 낮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런 느낌이고, 일단 로드 특성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비에라에서 나온 옥토퍼스라는 로드예요. 이 로드는 아까 그런 로드처럼 이게 직관적으로 확 꺾이지가 않아요. 요 끝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티탄 팁으로 해서 여기 확 꺾였잖아요.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색깔을 칠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중경질, 요것도 중경질 정도 되는 로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와 다이와에서 제일 유명한 문어로드라고 하면 메탈리카 타코이즘이죠. 이 사실은 메탈리카 타코이즘 1 시리즈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라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액션이 요렇게 되거든요. 얘 액션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얘 액션이 요렇게 먹어요. 그리고 허리가 약간 중경질이다. 이렇게. 경질은 타코마스터예요. 요거는 중경질 정도 돼요. 요렇게 먹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돌문어, 피문어 가능하고, 이번에 나온 메탈리카 타코이즘, 이게 무게가 더 가벼워졌어요. 이게 XH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여기 끝에가 움직여져요. 요렇게.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허리가 좀 빳빳해요. 중경질 중에 약간 경질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이 메탈리카 타코이즘 H대, 길이가 174H대. 액션, 초리대 액션은 꼭 똑같아요. 근데 허리가 조금 더 먹죠. 이렇게 허리가 조금 더 먹죠. 이렇게 먹죠.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빡대라고 하는 것은 드롭봉 하레비하고 바낙스 타코마스터. 저 바낙스 타코마스터는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 쓰든 안 쓰든. 왜 갖고 다니냐? 감이 떨어지거나 바닥 지형이 확실하지 않거나 뭔가 내 컨디션 떨어질 땐 저걸 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감도가 좋은 게 뭐냐면 준하기예요. 지가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경심줄 두꺼운 거에다 지가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선장님이 문어인지 아닌지 보려면 낚싯대 들어보는 게 아니고 가서 줄을 당겨보죠. 이렇게. 그래서 감도는 사실은 빡대일수록 감도가 좋아요. 이 문어 낚시는 제가 뭐라고 했죠? 확인하는 낚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낚시잖아요. 그냥 바닥에 노상 두면 안 되는 거거든. 확인하는 낚시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경질, 중경질, 연질. 그러면 이거는 조가수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경질이 조가수가 더 많이 나오고요. 중경질이 조가수가 그 다음 나오고요. 연질이 그 조가수가 더 안 나올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F와 S의 차이를 아세요? F와 S의 차이. F, 베스트. 여러분들 로드에 보면 F라고 써 있고요. S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S는 슬로우, F는 패스트. 그 뜻이 뭐냐? 로드를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딱 당겼는데 얘가 원상복귀 되는데 빠른 시간이 걸린다. 그럼 패스트.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절렁 하다가 한참 뒤에 원상복귀가 된다. 그러면 S예요. 그래서 연질 로드는 S 액션이고요. 경질 로드는 F 액션입니다. 그래서 F 액션을 가지고 있는 로드들을 경질 로드라고 하는데 초보들은 특히나 연질 로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저는 왜 연질을 쓰냐면 저는 막 고기를 정말 막 많이 잡고 싶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제 영상 아시겠지만 막 제가 조각 뽑아가지고 막 많고 했습니다. 뭐 100마리 잡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 그 분위기와 요런 거를 좀 만들어내는 방송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제가 쭈꾸미 낚싯대 쓰는 거지. 쭈꾸미 때라 진짜 연질 때로 쓰면 많이 헤매실 거예요. 빡대를 쓸수록 내가 어떠한 액션을 주거나 스테이를 주거나 뜯어내거나 할 때에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거든. 로드 자체가 빳빳하니까요. 근데 슬로우 액션을 갖고 있는 로드를 쭈꾸미나 아니면 연질대 로드들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로드가 먼저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타이밍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액션을 줘도 조금 더 늦게 액션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어. 내가 너무 액션을 줘가지고 자꾸 뭐 설 걸려서 자꾸 빨판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액션을 내가 천천히 주거나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약간 중경질 때 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너무 막 바빠 나 혼자 막 계속 이런 사람들 있거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빨판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액션을 고칠 자신이 없으면 중경질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차선책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로드에 맞는 액션을 구사함으로써 모든 로드를 내가 쓸 수 있어야지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경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초보들, 특히 초보들은 빡대가 좋아. 그래서 나는 문어 처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뭘 추천하냐면요. 타코마스 다 사세요 그래요. 여자들은 150 사시라고 하고 남자들은 175 사라고 해요. 근데 문어 낚시도 많이 다니고 막 난 좋아한 거다 조금 재미를 느껴볼래 하시는 분들이 중경질이나 연질대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연질대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왜?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낚시는 피팅해주는 데가 없어요. 골프는 피팅해주는 데가 있죠. 여러분도 후킹하는 것부터 잘못됐고 어떤 사람은 파지하는 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되어 있는 건 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걸 고쳐놓은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무조건 뭐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드는 이 아크라는 게 있죠. 이렇게 내가 로드를 잡아서 후킹하거나 액션을 줄 때 이렇게 이만큼의 아크가 생기죠. 이 로드 끝이 원주율의 끝인 거예요. 로드가 길수록 내가 후킹을 할 때 후킹할 수 있는 힘이 더 실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로드의 길이를 내가 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성향의 액션을 주고 어떤 후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먼저 바꾸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액션을 주기 편한 로드, 후킹을 하기 편한 로드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떤 사람은 175, 어떤 사람은 155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다 달라요. 당연히 짧아질수록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시라는 게 내가 편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낚싯대의 길이와 무게와 액션이 다 있는 이유는 장르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액션이나 후킹이나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건데 딱 한정돼서 175 이상은 이 로드 쓰세요. 175 이하는 이거 쓰시고요. 165 이하는 이거 쓰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이 느리다. 그러면 무조건 경질대 써야 돼요. 나 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 그냥 뭐 강제 연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경질대가 맞아요. 근데 내가 조금 재밌게 하고 싶다. 난 그래서 쭈꾸미대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게 1순위예요. 바닥에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이 있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다가갔을 때 내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로 가는 거죠. 맞죠?
제가 이런 뭐 릴을 이걸 쓰세요, 뭘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론적으로 이 고기를 내가 빨리 더 편하고 유리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뭐 줄만 달아도 이거 못합니까? 줄 옛날에는 그 오징어 그 얼레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갖고도 뭐 쭈꾸미도 잡고 그거 다 잡고 했는데 다 됩니다. 빡대가 제일 예민한 거야. 로드가 휜다라는 것은 파동이나 진동이거든요. 뽕돌이나 애기가 어디에 부딪히는 것들 자체가 파동이나 진동이 내 손까지 전달되는 것을 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연질대의 특성은 파동이나 진동 자체를 로드 자체가 어느 정도 흡수한 다음에 내 손으로 와요. 그래서 빡대를 쓰는 이유가 감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빡대를 쓰는 거고, 거의 그 문어 낚시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코마스터는 국민 낚싯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질, 중경질, 연질 이렇게 보시면 조가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질이 조가가 제일 좋아요. 경질 쓰시는 분들이 조가가 좋고 감이 빠르고 빨리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중경질이 그거보다 조금 못할 거고요. 연질이 그거보다 좀 더 못할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액션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액션. 재미를 추구한다, 재밌게 하고 싶다, 손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경질을 쓰시면 되고, 나 그냥 무조건 오로지 조항으로 조지겠다, 경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많이 잡기 위해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조항과 재미를 하고 잡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재미 쪽이라 잡는 거 우리 집사람 보고 혼자 다 잡으라면 돼요. 금방 먹을 건 돼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쭈꾸미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죠. 약간 이상해. 쭈꾸미 따라 이거 저 낚싯대 보세요. 자 보세요. 요 분은 로드가 경질이죠. 그러니까 딱 뜯어냈죠. 로드가 아니죠. 볼락 잡았네요. 예. 제가 여기서 그래요. 아 이게 내가 무슨 낚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감이 느리다 막 이래요. 제가 여기서 진짜 바닥이 몰랑몰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바닥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이게 낚싯대 자체가. 특히 여기 30호, 35호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잡은 건가? 이거를 못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주기 시작했냐? 콩콩콩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바닥에다 스테이 주고 살짝 끌고 오고 요런 액션을 주기 시작하죠. 왜? 바닥을 콩콩콩콩 하는 액션을 못 주니까. 이 바닥에 걸렸다고 나오죠. 여기. 자, 고래 들어갔어. 고래. 그 돌과 돌 사이 고래 들어갔다 이거예요. 바닥이에요. 아 이거 쭈꾸미대 못 쓰겠네. 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저만큼밖에 후킹을 못하죠. 저러면 연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러면 연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후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요것도 보시면 한번 나왔다가 이게 근데 나온 게 아니고 저게 아마 저 문어였을 수도 있어요. 뜯었죠? 보세요. 문어가 한번 댔다가 뺀 거예요. 여기 걸렸거든요. 이게 걸렸거든요. 뜯어지죠? 뜯을 수는 있어. 이렇게 뜯어서 뭐 같은 문어라도 막 피문어가 아닌 이상 뭐 여기서 지금 시즌 초반에 이렇게 뜯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감은 느려. 확실히 감은 느립니다. 그래서 이거 연질 때 쓰는 것도 저 쭈꾸미 때도 카본 솔리드를 써야 돼요. 블랭크 자체가. 그죠? 잡았다라는 거에 쭈꾸미 때로 잡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는 거지. 이걸 내가 뭐 너무 많이 막 이거를 막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 800, 700 되겠네. 700. 옆에 분 보세요. 액션 그 후킹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끝까지 후킹하잖아요. 그죠? 저런 분은 연질 때 써도 중경질 때 써도 사실은 후킹이 다 가능한 거야. 뜯어져. 그래서 난 요게 재밌으니까 이걸 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날 뭐 안 나오고 내가 오늘 배에서 내가 장을 해야 돼. 오늘 막 내가 마리수 채워야 돼 하면 저는 이제 타코마스터로 갈게요. 경질대가 감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액션을 빨리빨리 주고 탐색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날의 미션은 거의 저거였어요. 저의 미션은 쭈꾸미대로 문어잡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조항으로 가는 겁니다. 조항 많이 잡고 싶다. 경질. 조금 조항과 요걸 재미를 느끼고 싶다. 중경질. 근데 내가 완전 재미로만 낚시하고 싶다. 연질 쓰시면 돼요. 어떻게 오늘 낚싯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낚시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낚싯대 저런 낚싯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이렇게 제가 낚시를 막 다녀보면서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좀 줄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낚시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려면 조가 상관없이 즐겁게 해야 된다. 주 2회 이상 가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낚시를 워낙에 많이 가다 보니까 막 많이 챙겨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잡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 그러냐면 저는 낚시를 가면 촬영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면서 낚시도 하면서 영상도 찍으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낚시를 즐기는 쪽으로 합니다. 유튜브 한 다음부터는. 유튜브 초창기에는 배에서 계속 장어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영상들 보면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그냥 서갖고 고기 잡고 저 오늘 장어했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다였거든요. 내용이 없고 스토리가 없이.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영상이. 그냥 그 분위기 이런 이 시즌에는 이런 낚시를 하는구나. 이런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 배에서는 이런 분위기구나.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잡았다. 보통 사람처럼 요만큼 잡았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거지. 지금도 제가 막 잡아서 장원했습니다. 막 이런 영상은 잘 안 올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각오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건 반성하고 혼나야 돼요. 오늘 이거 딱 들으면 모두 릴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릴에 대한 지식은 대한민국 낚시하는 사람들의 상위 1%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릴. 이 릴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릴. 이 릴이란 게 참 웃긴 녀석이거든. 이 릴은 뭡니까? 단순히 줄을 감아내고 채비를 감고 고기를 감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각 부위별 명칭이나 하는 일이 다 다른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릴, 감속기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여기가 엔진 모터고 여기가 감속기라고 하는 건데 릴은 감속기다.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는 대신 토크를 키워 힘을 증폭시키는 기계적 장치로 로봇, 공작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대표 유형으로는 하모닉 유성기어 사이클로 감속기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정밀도, 감속비, 내구성, 백래시 특성이 달라 선택합니다 라고 써있죠. 천천히 감으면서 토크를 만들어준다. 강한 힘을 만들어주고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것을 감속기라고 하는데 이 릴이 그 감속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랑 똑같다. 여기 앞에다가 수풀을 감으면 여기 앞에다가 수풀을 달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전동릴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게 전동릴이에요. 전동릴의 기본 장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동 모터가 없으니까 우린 이게 뭐가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의 손. 이걸 감는다는 거예요. 감는 거. 감는 손. 네, 팔이에요. 이렇게 다가가시면 편하다라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릴과 감속기의 각 부위별 명칭과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보시면 구분을 해놨어요. 감속기와 자동차와 우리가 베이트 릴. 감속기 동력원이 뭐예요? 모터. 전기 모터가 될 수가 있고 유압 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죠? 엔진. 아니 요즘에 전기차가 있으니까 또 모터. 그죠? 베이트 릴은 뭐예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전동릴은 모터가 하는 거죠. 맞죠? 전동릴은. 자, 감속을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에는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가 있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D드라이브가 있죠. 베이트릴은 그런 기어가 다중적으로 없어요. 오로지 그 릴 하나에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니언 기어와 메인 기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 결과물은 감속기는 강한 토크를 출력해요.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이나 유압을 차단을 하면 그냥 끊겨요.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쓰죠.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라 되어 있는 카본 브레이크 패드가 있습니다.
우리 베이트릴은 뭐냐면 결과물은 라인을 회수하는 거예요. 대상을 걸었던 대상을 걸지 않았던 라인을 감아내는 겁니다. 브레이크라는 건 사실은 메커니컬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동력을 멈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동릴도 똑같이 있고요. 이제 자동차와 감속기와 베이트릴 이제 좀 비슷한 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 부분만 딱 보자고요. 자동차에는 동력원이 엔진이에요. 베이트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속을 어떻게 시키느냐? 감속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기어예요. 자동 기어든 수동 기어든. 이건 피니언 메인 기어가 있다. 자, 결과물은 자동차에 우행이 있고요. 이건 라인을 회수하는 데 있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요. 여기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기어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어비를 선택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다음. 기어비가 뭐예요? 4.8대 1, 뭐 5.5대 1, 6.3대 1, 7.3대 1,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까 말한 동력원, 얘가 손이잖아요, 손. 그쵸? 요 스풀이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얘가 4.8바퀴 돌아간다 소리예요. 4.8대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스풀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직경에 따라서 이게 50cm가 될 수가 있고요, 48cm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요것을 씁니다. 48cm가 센티미터가 감킨다. 한 바퀴 감았을 때 48cm가 감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게 메인 기어라고 하거든요. 드라이브 기어, 메인 기어라고 해요. 메인 기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피니언 기어라고 해요. 이 피니언 기어는 이 수프라고 이어져 있어요. 얘는 내 핸들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를 돌면 얘가 4.8바퀴가 도는 거예요. 야, 감속기라고 했는데 이건 감속기가 아니잖아.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토크를 키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속기가 아니고 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기. 내가 핸들을 한 바퀴 돌리면 얘가 내 4.8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감속기가 아니고 가속기다. 1회전 메인 기어는 핸들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한 바퀴가 돌아갈 때 얘가 4.8바퀴가 돌아가고 48cm가 감킨다. 얘가 한 바퀴가 돌아갈 때 5.5바퀴가 돌아가고 55cm가 감킨다. 그러면 6.3대 1은요? 얘가 한 바퀴가 돌아갈 때 얘가 6.3바퀴가 돌아가고 63cm가 감킨다. 기어비를 읽는 방법이고 기어비의 정의예요. 이 스프를 돌려보면 핸들이 천천히 돌아가죠. 그죠? 그 감속기의 원리를 가속비로 한다. 자동차로 따지면 얘가 몇 단 기어예요? 1단이죠. 그죠? 2단, 3단, 4단 이렇게 기어비의 앞 숫자가 높아질수록 기어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제 기어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기어비 숫자에 대해선 이해를 했다.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있어요. 사이버 트럭인데 트럭이 있어요. 자, 평지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요. 얘가 가는데 힘이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1톤차 운전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차에 힘이 출력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해요? 거진 뭐 2단 출발하시죠? 2단 출발하고 바로 3단으로 바꿔버리죠? 왜? 짐도 없고 하중이 없으니까.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짐을 많이 실었어. 몇 단 출발해야 돼요? 1단 출발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단 출발은 4.8대 1 저기어비, 자동차는 저단. 이 기어비를 자동차의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가 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었어요. 뭐 뽕돌 40홀 달고 문어 같은 무거운 걸 잡았어요. 그래, 1단 좋아. 1단으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낚시하는 걸로 따지면 수심이에요. 수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동하는 거리는 낚시에서 따졌을 때 수심이라고 본다. 그러면 얘로 1단으로 가서 우웅 해갖고 10m 정도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냥 기아 안 바꾸고 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걸로 한 500m를 가야 돼. 500m.
여러분들 1단으로 500m 가면 어떻게 해요? RPM이 겁나게 치솟죠? 그러면서 아 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어 변속을 해요. 그쵸? 기어 변속한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릴 자체가 하나의 기어비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엔진은 여러분들의 팔이잖아요. 엔진은 CC가 있잖아요. 팔도 사람들마다 능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기어비가 좋다, 고기어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문어할 때 7.3대 1이라는 걸로 이걸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제가 방법 알려드린 분들은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CC가 안 되는데 내 엔진 자체가 CC가 안 되는데 무조건 고기어비를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내 CC가 낮으면 그만큼 저기어비를 사용해서 천천히 감아야 되는데 모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모순. 저기어비를 가지고 막 빨리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자동차 1단 기어로 5000rpm으로 놓고 가는 거랑 같습니다.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기어비를 찾는 것은 내가 1500 정도의 RPM으로 랜딩을 할 수 있는 기어비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저기어비가 좋다, 무조건 고기어비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 RPM에 맞는 기어비를 찾아서 랜딩할 때 요 정도면은 너무 빨리 돌리지 않아도 되고 너무 천천히 돌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랜딩 할만하네, 편안하네 하는 느끼는 정도. 막 빨리 감는단 말이야. 그거는 RPM이 확 올라가는, 자동차로 따지면 고 RPM이 되는 거고, 너무 천천히 올리는 것도 너무 저 RPM이 되는 거. 예를 들어 5.5대 1의 릴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랜딩 하는데 무게감이 안 느껴서 너무 빨리 감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쭈꾸미 낚시 하다가도 후킹을 하고 감는데 있나? 없나? 하고 잠깐 멈춰서 한번 들어봐요. 있네! 그러고 감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기어비를 너무 사용해서 그래요. 저기어비를 사용하면 쭈꾸미 같은 건 딱 해도 이게 출력이 엔진 출력이 좋으니까 있나? 없나? 견인 능력이 좋아지니까 있나? 없나? 라고 들 정도로 가벼워.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릴을 바꿔야 돼? 릴을 교환해야 돼? 무게감이 너무 안 느껴진다.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핸들 길이에요. 핸들 길이를 변화하면 됩니다. 더블 핸들로 120mm, 110mm, 100mm, 뭐 95mm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80, 뱃사하는 분들은 80mm까지도 있습니다. 내가 쭈꾸미를 하는데 120mm 핸들을 달아놓으니까 쭈꾸미가 있나 없나 감이 안 와. 릴링하면서도 너무 쑥 올라와 버리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있나 없나 들어봐. 그러면 이것을 핸들을 짧은 걸로 바꾸시면 느낌이 확 와요. 왜 그러냐? 이 120mm라는 것 자체가 요 센터에서 여기까지가 60mm라는 거예요. 60mm. 얘를 내가 손으로 한 바퀴 돌리면 원주율이 나타나죠. 원주율 120 곱하기 3.14를 하면 3.14를 하면 이 원주율이 나와요. 이 원주율이 나오는데 이 원주율 자체가 아크가 크기 때문에 내가 힘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뭐야? 내가 항상 말하던 지렛대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소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무거운 거를 똑같은 걸 올려놓고 여기서 얘를 눌러서 들어 올리는 게 쉽겠어요? 여기서 들어 올려서 얘를 올리는 게 쉽겠어요? A가 쉬워요? B가 쉬워요? A가 당연히 쉽죠. A가 훨씬 쉽기 때문에 쭈꾸미 같은 걸 잡았을 때 릴링으로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짧게 만들면 이 부하가 내 손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릴링하면서 무게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문어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어에 대입. 내가 5.5대 1로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왜 이렇게 무거워? 힘들어? 그러면 내 핸들이 몇 미리짜리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위에 단계로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문어 낚시를 하는데 너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 아래 단계로 바꾸시면 돼요. 길이를. 이게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언더스탠? 기어비와 낚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RPM을 따라가라.
혹시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고기업위로 올리면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문어가 찢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드랙이라는 거예요. 드랙. 수풀에서 라인이 강제로 방출되는 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수풀이 풀리는 거를 강제로 잠가갖고 회전 속도를 늦추거나 백러시를 안 나게 하는 게 메커니컬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드랙이라는 녀석은 뭐 하는 거냐면 라인을 강제로 끌고 나갔을 때 라인이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 장력을 조절하는 걸 드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릴을 선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튼튼한 릴을 써야 되냐면 우리 낚시를 하면 바닥에 문어인지 뭔지 모르는 어떠한 거에 의해서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문어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문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고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정된 것을 뜯어내는 게 문어 낚시야. 1차로 라인이 힘을 받겠죠. 그 다음에 낚싯대도 이렇게 휘니까 힘을 받겠죠. 근데 사실 릴도 힘을 많이 받아요. 내 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랙 라인이 없을 경우에 가장 직관적으로 힘을 먼저 받는 게 릴이에요. 그래서 이걸 뜯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뜯어내. 그럼 낚싯대가 막 이렇게 쉴 때까지 막 뜯어낸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 뜯어내는 때 이 릴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내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드라이브 기어, 메인 기어라는 녀석이 올라가요. 여기가 핸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니언 기어라는 녀석이 얘랑 부딪혀서 돌아가고 있다. 얘는 어디에 연결돼 있냐? 스풀에 바로 연결이 돼 있다. 스풀은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 이렇게 와서 여기로 나온다. 라인 아이라고 해서 여기로 나온다. 여기 라인 아이로 바로 나와서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탈탈 털고 이게 제끼고 막 힘을 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는 원웨이 클러치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한 방향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한 방향으로. 반대로 못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기어 자체가 반대로 못 돌아. 얘는 지금 계속 풀려나가려고 이쪽으로 자꾸 힘을 줘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힘을 주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웨이 클러치 베어링 때문에 메인 기어가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부위가 엄청나게 데미지를 먹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드라이브 기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드라이브 기어가 이렇게 큽니다. 왜 크냐? 4.8대 1을 쓴다. 1 기어비를 쓴다. 피니언 기어가 10개면 얘는 몇 개예요? 48개예요. 내가 한 바퀴를 돌리면 그러니까 얘가 4.8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기가 막히다. 이런 거 어디서 알려주냐 이거요. 라인이 이렇게 나가야 돼. 강제로 나가서 막 탈탈 끊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는 못 돌아가요. 원웨이 클러치 베어링 때문에 내가 핸들을 이쪽으로만 돌려야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요 기어가 얘를 계속 여길 때리겠죠. 여길 계속 문질문질하고 때리겠죠. 그러면서 마모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문어릴이 파손이 많고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P2 기어를 만드는 겁니다. 요 피니언 기어의 위에 이만큼 올려서 여기는 지금 베어링이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여기도 베어링이 잡아서 얘가 옆으로 깔딱깔딱 되는 거 움직임을 최소화해주는 피니언 P2 기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면이 고르게 맞닿기 때문에 부하를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P2 기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뜯어볼 수 없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렸죠. 사이드 커버 열고 스풀을 뺀 다음에 핸들을 돌렸는데 떨그럭떨그럭 하지 않고 스풀이 껴있을 때랑 똑같은 회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P2 기어고요. 스풀을 뺀 다음에 돌렸는데 까락까락까락 이렇게 들린다? 그럼 P2 기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니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요건 더 알려드려야 된다. 요렇게 밑걸림이 있죠. 여러분 썬바라고 하는 거 있죠. 썬바 요거 누르면 얘가 이게 풀리잖아요. 그죠? 요걸 누르면 얘가 풀려요. 그쵸? 누르면 풀리고 누르면 풀리고 맞죠?
이 썬바의 역할이 뭐냐면 이 피니언 기어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요크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 요 부위가 탈착이 되기 때문에 수풀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풀이 막 풀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꽉 걸려 있는 상태야. 얘가 지금 요 기아가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상태야. 그러면 썬발 누르면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눌리면 여기 있는 요크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녀석이 파손이 되든 기어가 야마가 나든 뭔 사단이 나도 납니다. 뭔 사단이 나도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 걸렸을 때 누르려고 하지 마요. 안 눌려요. 이거는 얘가 꽉 이렇게 물고 있는데 얘가 위로 올려야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안 눌러가지. 스타드랙을 다 이렇게 풀어버려. 뒤로 풀어버려. 풀으면 얘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눌리면 바로 잘 눌려요. 그 다음에 잠궈서 슬랙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시 뜯든지 뽑든지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바닥 걸렸는데 안 눌려요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이해하셨어요? 안 눌리는 이유가 있어. 이게 이유야. 이제 뭐 문어의 습성, 로드는 뭐 연질 써야 돼요, 중경질 써야 돼요, 경질을 써야 돼요. 그 릴은 기업이 뭐를 써야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편, 2편, 3편을 나눠갖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용도 좀 즐거우시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방향성을 잡고 싶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는데 어떻게 낚시할지 모르겠다. 갈피가 안 잡힌다라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올해도 문어 시즌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딱 그 제 영상 보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로 이제 문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숙지하셨다가 릴을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런 생각 한번 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잡는다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문어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았는데 옆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그 사람은 낚시 못한 겁니다. 내가 겁나게 낚시를 잡았는데 옆 사람들 피해주면서 막 담배 피고 뻐끔뻐끔 피고 막 받아 버리고 매너 없게 막 그렇게 낚시하면서 내 쿨러 채워본들 그게 무슨 낚시가 잘했다라고 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잡더라도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좀 신경 좀 써주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하면서 한두 마리 덜 잡고 조금 덜 잡는 게 낫지. 그게 낚시인의 미덕 아닙니까? 낚시인의 미덕.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낚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생! 문어 재밌게 하세요.